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 혹시 있으세요? 지난주에 혹시 어떻게 많이 바뀌셨네? 네. 지난주에 첫 주에 했었는데 지난주 이어서 요 뒷부분 할 건데 오늘 할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딱 봤을 때 이거부터 할까? 자, 오늘은 요거 안 했었죠? 처음 보는 거죠, 이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릴 거냐면, 어떤 분이 이제 땅을 사는데 자기가 어떤 땅을 사야 되냐 물어보길래, 그래서 이 땅이 좋아요, 저 땅이 좋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 주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A 땅, 지목이 대란 말은 들어보신 적 있죠? 지목이 대다. 얘도 지목이 전이에요. 우리나라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28개 지목 중에, 지목이 대란 말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질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지을 수 있는 형질이라는 얘기지 허가가 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얘는 농사를 짓는 형질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나왔는데 당연히 어디가 가격이 조금 더 비쌀까요? A가 비싸죠. 비싼 이유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건축이 가능하냐 이거부터 할게요.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 건축물 짓겠다라고 허가 신청 허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허가 나와요. 예, 허가 신청 허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나와요. 나와. 이게 허가 나는 거야. 근데 처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지목이 대란 말을 딱 들었기 때문에 대니까 건축이 되고 저니까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내가 지목을 대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바꾸면 되는 거니까 허가가 안 난다는 뜻이 아니라 작업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이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 현재 지목이 전이니까 농지인데 농지를 지목을 대로 바꾸는 형질 변경하는 절차가 하나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전을 대로 만드는 비용 플러스 알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드는데 얘가 지금 현재 4억이고요. 얘가 지금 현재 나온 게 3억 6천이 나왔어. 자, 3억 6천인데 이 얘기 하기 전에는요. 이 하기 전에는 어느 게 더 훨씬 싸죠 지금? B가 훨씬 싸죠? 3억 6천이고 왼쪽은 4억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더 싼 거예요? 4천만 원이 더 싼 거잖아. 예. 근데 용도 지역 같은 건 다 똑같고 여러 가지 욕구는 면적은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천만 원이 싼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다 어느 거 사냐면 이거 사요. 왜 이거 사? 건물 지으려는 게 목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건물을 짓는데 지목을 대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내게 돼 있거든요.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었던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사서 플러스 2천 하면 3억 8천 든 거죠. 그럼 난 얼마 더 싸게 산 거예요? 2천만 원 더 싸게 산 건데 일반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지목이 되고 전이면 당연히 내가 비싸니까 저 정도 가격이 됐겠거니 라고 인식하고 A를 사는 거지 계산을 다 해보고 A가 훨씬 더 싸다 비싸다 이런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좋은 거냐면 기존에 또 토지를 내가 샀어. 토지 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땅을 살 때 목적이 뭐였냐면 한 4, 5년 정도 갖고 있다가 팔면 수익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땅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에 땅을 샀는데 4, 5년 뒤에 땅값이 올라가는 땅들이 있나? 그런 땅도 어디 있어요? 그런 땅이 있으면 나도 내가 사고 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목적은 그거야. 누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신도시 개발 들어가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더라. 도로가 깔리면서 맹지였던 게 탈출이 됐다더라. 뭐 이런 상황이 생겨서 가격이 올라간 경우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땅 가격이 4, 5년 뒤에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산 게 이걸 4억에 누가 사겠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땅이 있으려면 이 앞에 도로가 신도시가 산업단지가 뭔가가 들어왔을 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땅값이 올라갈 일이 없잖아.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받으려면 얘가 지목이 전이었었다. 그럼 뭐로 바꿔놓으면 되겠네? 대지로 바꿔놓으면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플러스 내가 먹을 프리미엄을 알파를 해야죠. 그래서 2억 주고 사서 비용을 내가 한 1억 정도 들였다. 그럼 이제 3억이죠. 근데 3억인데 3억에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인허가 받는다고 쓴 비용이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관청이 인허가 받고 한 비용이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내가 플러스 1억을 들였다. 그러면 1억을 더 들여서 현재 내가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프리미엄 P라고 그러죠? 프리미엄 붙여서 4억에 파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지워볼까? 자, 여기서 여기 땅이 지금 현재
지금 주유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유소. 그럼 주유소 그러면 지목이 뭐여야 될까요? 주유소는? 지목이 뭐여야 될까? 내가 만약에 주유소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떤 땅을 사야 되냐?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내가 주유소를 하고 싶은데 땅이 나왔대. 지목이 되고 지목이 전이야. 어떤 땅을 사야 돼?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또 좀 전에 얘기했잖아. 지목이 전은 아무 상관없다고. 뭐로 바꾸면 돼요, 내가? 대로 바꾸면 돼. 이게 주유소가 되냐 안 되냐는 용도 지역에 따라져 있어요. 용도지역.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데 우리나라 용도 지역이 21개가 있는데 21개 용도 정해진 땅 중에 주유소가 되는 토지가 있고 주유소가 안 되는 토지가 있는데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었거든요. 혹시 계획관리란 말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계획관리. 계획관리란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 바깥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유일한 땅인데 계획관리에서는 당연히 주유소가 되거든요. 둘 다 주유소가 돼요. 둘 다 주유소가 되는데 어디가 더 장사가 잘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죠? 땅을 사서 주유소를 했는데 기름을 안 넣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볼게요. 네. 자, 아침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통행량이 되게 많았어. 아래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앉아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는 걸 본 거야. 근데 아침에 봤더니 아래쪽 방향이 많았고요. 그리고 자, 그럼 저녁에 봤더니 얘가 많았어. 그러면 주유소 어디로 하는 게 나을까요? A하고 B 중에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A하고 B 중에 당연히 B죠. 왜 B가 더 장사 잘 되지? 그죠? 그럼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는 뜻이야? 위에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한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조사해봐야죠. 그 위쪽은 무슨 지역이라는 얘기야? 주거지역. 밑에가 상업지역이야. 그러면 당연히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기름 넣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천천히 들어오면서 넣고 가잖아. 그럼 주유소가 어디가 막혔네 당연히? 오른쪽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여기 주유소가 한 3, 4개가 있으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상에서 보시면 신도시가 하나 딱 있잖아요. 신도시 들어가는 이제 라인의 도로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도로가 오른쪽 면에 주유소가 많아요. 왼쪽은 하나밖에 없어. 한두 개. 한번 봐볼까? 그럼 이제 위에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위쪽이에요. 위쪽이고 밑에가 뭐예요?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저렇게 돼 있으면 어느 쪽이 주유소가 더 많다? 오른쪽이. 오른쪽이 더 많은 이유는 장사 잘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봐야 되냐면 이 토지가 둘 다 된다 그랬을 때 수익이 더 나올 수 있는 토지를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봐야 되는데 하나 볼까요? 가격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어디가 수익률이 더 높을지를 좀 판단해보고 저 왼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할 건지 자기가 나중에 판단해봐야 돼. 근데 이거를 내가 일반인이 판단을 못하니까 컨설팅을 맡기고 전문가들한테 그래도 여기 땅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하나 볼까요 그럼? 자,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주유소 용지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유턴하는 도로예요. 이렇게 유턴하는 도로예요. 유턴하는 도로인데 A하고 B하고 C하고 D 중에 저쪽이 주거 지역이에요. 여기가 주거. 여기가 상업 지역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주유소가 어디가 많겠네? A하고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디가 또 주유소가 많아 이제? 당연히 B, C 오른쪽이죠? 아까 전에 들어갈 때 주유소가 더 많대잖아. 근데 이제 또 이제 조사해봤더니 문제가 생겼어. 아까 전에 여기가 주거지역이었죠. 여기가 상업지역이었잖아.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소유자들을 확인해봤더니 자영업자가 70%라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70%면 또 아침에 일찍 출근 안 하죠. 그 사람들은 또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천천히 가잖아. 그때는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당연히 주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B하고 C가 지금 차가 이제 이렇게 유턴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B하고 C 중에 어디가 더 주유소가 영업이 더 잘 될까요? 이거는 그 통계랑 심리학 분석에 나왔던 책을 제가 잠시 인용한 거예요. C가 잘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자동차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있어가지고 쭉 돌다가 주유소다 그러면 어머, 그럼 일로 들어가요. 스탑을 못해, 이게. 김여사 있죠, 김여사. 뒤로 바꿔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턴하는 라인에는, 이렇게 도는, 회전하는 라인에는 첫 번째 주유소가 장사가 안 된대. 겁이 나나 봐. 자주 갔던 사람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갔을 때 주유소가 보였는데 아차 싶으면 속도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대로 주유소가 들어가는 게 더 많대요. 그래서 요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야. 그건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저는 그냥 인용을 했을 뿐이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맞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판단을 그렇게 해야죠. 하나 더 볼까? 그러면 위치는 당연히 이제 B가 더 좋은데
얘가 만약에 주유소가 아니었어요. 주유소가 아니었어. 주유소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이번에는 뭐 하냐면 슈퍼마켓을 한다 그럴게요. 슈퍼를 한다고 했을 때 슈퍼마켓 할 때 이 A하고 C 중에 어디가 좀 더 마음에 드세요? A하고 C. A하고 C. A가 마음에 드세요? C가 마음에 드세요? 나는 A가 마음에 든다.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팔병씨는 없으시죠? 네. 그럼 C가 난 마음에 든다. 팔병신이 좀 있는데. 이게 잘 보시면 남쪽이면 해가 있잖아. 해가 있다는 얘기는 식품을 판매하는 곳은 상해요. 그러니까 해를 많이 받으면 안 돼. 해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물건을 쌓아놓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물건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햇빛을 직사각선으로 받겠네. 그럼 얘는 이제 상하는 거야. 생선 같은 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난 거야? 이쪽이 더 낫대.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냐, 내가 무슨 업종을 하냐에 따라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리고 혹시 햇빛을 받아야 되는 업종 있죠. 햇빛을 내가 좀 받아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햇빛을 받으면 또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모텔 있죠, 모텔. 모텔은 창문을 정남으로 주로 할까, 정북으로 할까요? 모텔은 내가 별로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모텔은 거의 다 창문이 남쪽에 안 있어요. 모텔 들어왔는데 화나면 싫어해. 남들이 볼까봐. 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깜깜해야 되거든. 그리고 연수원 있죠, 연수원. 연수원 같은 경우도 창문 같은 경우 햇빛 들어오면요, 연수를 받아야 될,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는 거야. 안 보고 제가 바깥에 비 오나 햇빛 뜨나 막 이런 거 보면서 연수를 안 받는데, 그래서 연수원은 창문 등이 전부 다 북쪽 방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안 되는 업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속도가 빙빙 돌면서 가다 보니까 요 처음에 나오는 라인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볼게요. 여기가 혹시 금촌이라고 들어오셨어요? 금촌? 파주에. 예, 여기가 금촌입니다. 예, 금촌, 금능역이거든요. 예, 금촌역이고, 예, 파주의 금촌 신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금촌. 저 위에가 이제 문산 가는 길이고, 여기가 이제 신도시죠. 그럼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예, 고속도로 그냥 도로야. 쭉 가면 문바라시 나옵니다. 문바라시 나오고, 오른쪽 가면 이제 문산 가는 거고, 왼쪽 가면 자유로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로 쭉 가면 이제 일산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 일산 방향에 이마트 있고, 이쪽이 이제 운정 신도시예요. 그리고 여기가 일산 신도시야. 그럼 이제 어디가 주거지역이네 있죠? 여기가 주거지역이죠. 그럼 이쪽 위에하고 이 아래 중에 어디가 주유소가 많이 있겠네? 위에가 아래가.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야? 아래잖아, 아래. 그러니까 아래쪽에 주유소가 3개 있고 위쪽에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 볼까? 지금 이제 위에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느낌이 안 오면 제일 먼저 지도를 많이 봐야 되는데, 지도 보시면 여기 아까 전에 금촌 신도시라는 데가 여기였어요. 여기고, 요 아까 나와서 쭉 가다가 여기로 가면 일산 나온다고 그랬죠? 일산? 저 왼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색깔이 안 나온 이유가 여기 군사 관련된 거는 다음 지도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인데, 여기 지금 운정 신도시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 보여줄게.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서울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우리가 한 요쯤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요 라인이 서울시 라인, 이렇게. 선 그려줄게. 자. 그럼 잘 그리죠? 선 있는 거 따라가니까 그런 거지. 자,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좀 안 보이는데? 색깔을 빨간 색깔로 할까? 자, 이렇게. 관악산 해가지고. 네, 서울이에요. 빨간 색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저 위쪽, 왼쪽에 여기 일산이라고 보이세요? 일산 신도시야. 이렇게 나를 찾지? 바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이쪽이, 여기, 이쪽으로, 여기 자유로고, 이쪽이 일산 신도시, 여기 파주 운정 신도시, 아까 금촌. 네. 위치가 어딘지 대충 알겠죠, 이제? 지도상에서 저 위쪽에 있던 놈이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사진 딱 보면, 자, 요 위치로 가는 길에, 하나 더 볼까? 여기가 이제 신도시 들어간 라인이에요. 그래서 주유소가 어디 있냐면, 주유소가 오른쪽에 다 있어, 대부분이. 여기, 오른쪽 하나, 둘, 3개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주유소가 없어. 그래서 오른쪽에 주유소 몇 개 있어요? 3개. 왼쪽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 하나 또 생기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거 팔려고 내놨어요. 왜 내놨을까?
프리미엄 받으려고. 여기 있던, 여기로 오던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 주유소 지을 수 있는 토지들 있죠. 그 토지는 가격이 올라가지.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 오른쪽. 그래서 여기 지역에 지금 현재 주유소 하나 건설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 있던 애가 팔아가지고 저기로 가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땅을 내가 만약에 하는 업종이 주유소다 그러면 주유소에 맞는 적합한 용도를 찾고 그리고 어디가 주유소에 기름을 더 많이 넣을 건지에 대한 판단하고 나서 들어간 다음에 영업이라도 하고 팔아야 권리금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내가 지도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까 금천, 여기가 운정, 저기가 일산인데 여기는 이제 구글 지도로 잠깐 본 건데 구글 어스는요 군사 관련된 것도 다 나와요. 아까 다음 지도는 막 이렇게 흰 색깔로 안 나오잖아. 그래서 안 나올 때는 구글 어스 들어가서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금남, 금천, 이거 파주, 운정, 여기 밑에가 일산인데 그걸 제가 다음 지도에다 넣어봤어요. 자, 일단 도로 라인 한번 딱 보시면 돼. 제가 도로 라인 한번 보여드릴게. 자, 파란 색깔의 주유소 위치인데, 자 여기 빨간 색깔 있죠? 빨간 색깔이 도로예요. 자, 오른쪽하고 왼쪽 중에 주유소가 파란 색깔 표시거든요. 어디가 주유소가 많네? 오른쪽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있잖아.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네. 저기 신도시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지도는 사이트 아세요? 다음 지도 사이트 몰라? 네이버하고 다음 있죠, 사이트. 그럼 다음에 가서 다음 지도 치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그냥 파주다 그래서 파주 주유소 딱 치고 엔터 딱 치면 파주에 있는 주유소의 위치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하나 더 보여줄까요? 자, 이번에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이 이제 저 조고적 가는 길이에요. 자, 오른쪽이 많은지 왼쪽이 많은지 봐세요. 오른쪽이 많아, 왼쪽이 많아? 오른쪽이 많잖아요. 네. 하나 더 보일까? 이쪽도 오른쪽하고 왼쪽 중에 어디가 더 많네? 파란 색깔 제가 동그라미 보여줄게. 지금 빨간 색깔 칠한 게 지금 주유소 위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하고 왼쪽 중에서 보면 주거 지역으로 들어간 지역 라인에 주유소가 훨씬 더 많구나. 교차로라든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가시면 되는데 다음 지도는 옛날 것도 나오기 때문에 다음 지도에서 검색창에다가 뭐 파주시다 그러면 파주시 주유소 엔터 딱 치면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예. 자, 그럼 볼까요? 지금 현재 파주 일산 신도시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자유로 타고 여기 이제 문발하시더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도시로 운정 신도시 만든 건데 지금 현재 운정이 3지구까지 들어갔어. 개발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 GTX라고 들어보죠. GTX? GTX. GTX가 뭐예요? KTX는 뭐예요? 고속철도죠. 고속철도인데 GTX는 뭐냐면 원래 지하철이라는 거 가만히 보면 지하철이 일직선으로 갑니까? 지하철이 막 이렇게 삐글삐글 돌아요? 보통 우리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시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약간 움직이잖아. 이게 직선으로 가는 고속도가 아니라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삐글삐글 돌아. 왜 돌아? 그 위로 올라가면 도로 위 밑으로 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지하철이 내 땅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 뭐 해줘야 되지 당연히? 보상해줘야 돼. 보상해주려고 그랬는데 보상해주려니까 돈이 없어 국가가. 그럼 어디 밑에다 깔아야 돼? 기존에 있던 도로 있죠. 도로 밑에다가 깔아다 보니까는 얘가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근데 이게 50m 이상으로 들어가잖아요. 50m 이상 들어갈 때는 보상 안 해줘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한참 파가지고 50m에서 직선으로 오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킨텍스에서 저기 선릉까지 가는데 삼성까지 가는데 깊숙이 파가지고 대곡,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이렇게 해서 정거장을 만들고 직선으로 쭉 가자. 그러면 그 킨텍스에서 삼성까지 가는데 23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타면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23분으로 단축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는 킨텍스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현재 파주 교역까지 연결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타당성 검토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랑 이런 거 하고 있는 중이라 확실한 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아마 연결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파주 시민이라 사인 하잖아. 연결해달라. 그래서 3호선은 교화 쪽이 아니라 운정 쪽으로 들어오고 교화 쪽으로 빼가지고 GTX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GTX가 들어오면 여기 파주에서 삼성까지 가는데 제가 운전해서 오면 여기 논현동까지 오는데 들어와가지고 강남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2시간 걸리니까. 오는 데는 1시간인데 여기 강남 와서 1시간이에요. 근데 GTX는 25분이야. 3,200원에. 3,800원인가? 그럼 이제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잠실 살 때, 잠실이 본가인데 잠실에서 삼성 올 때도 차 갖고 오면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파주 운정에서 GTX 타면 25분이니까 오히려 파주가 더 가까운 거죠. 그럼 이제 파주도 이제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건지 서울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GTX가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되면 시장 변화 엄청 클 거야. 그럼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중에 개발할 땅들 가격 올라가겠죠. 뭐 그런 거 미리 묻어 넣어야지 우리가 살려면.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어디를 사야 되냐 그건 모르겠고, 만약에 혹시라도 땅을 사려고 하는데 여기 땅이 괜찮은지 물어보게 되면 제가 요 둘 중에 뭐가 낫습니다는 설명을 해드려도 이거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땅을 사갖고 와서 내가 땅을 판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어느 땅이 좋냐 안 좋냐는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 잘 봐요. 지금 현재 봐봐. 일산 신도시 라인으로 이제 3호선 들어가서 운정 쪽에 연결이 돼요. 이건 이제 3호선 연장선이에요. 근데 GTX는 KTX에서 여기 교합까지 들어간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정부에서 여기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삼성까지. 근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 이쪽 주변에 끼어있는 지역이 연신내역이라든지 저기 서울역, 지하철 그 역으로 따졌을 때 5개 정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분 만에 가는 거지. 그럼 삼성에서 또 어디까지 연결되면 수서까지 연결돼요. 수서 연결되면 수서에서는 무슨 X 연결되죠? KTX. 그러면 KTX 타고 바로 부산까지 가잖아. 옛날에 파주 있는 사람이라든지 서울 있는 사람들 다 서울역 가고 용산역 갔어야 돼요. 근데 안 가고 GTX 타고 어디까지 가면 돼? 삼성까지 가서 수소 타고 갈아타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 라인이 이제 황금 라인이 되는 거지. 2018년부터 이제 그게 말이 뉴스가 많이 나올 거고, 어제 대선도 끝났으니까 대선에서 원하는 거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부동산 정책을 거의 뭐 재생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재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수님, 우리 최 교수님이 아마 했을 건데, 재생. 뉴타운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뉴타운이라는 거는 누가 있었을 때였냐면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전 시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서울시장에 있을 때 동네에서 여기만 재개발하고 여기만 재개발하고 여기만 재개발하고 여기만 재개발하니까 재개발하고 난 다음 보니까 여기만 정리가 잘 돼 있는 거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 5개, 6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지역을 새로 만든 신도시 만들겠다 해서 서울시 내에서, 만약에 서울이에게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딱 있으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새로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뉴타운이었었어요. 그래서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 발표될 때 1차 뉴타운이 혹시 어딘지 혹시 아세요? 1차 뉴타운. 혹시 자동차가 뭐 먹고 다니지? 자동차가 뭐 먹고 다녀요? 기름 뉴타운. 기름 뉴타운 처음에 나왔는데 기름 뉴타운이 1차였었잖아. 센스가 없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두 번째 뉴타운이 또 하나 있었어. 이쪽에 뭐 있었지? 그렇죠. 왕십 뉴타운. 센스 있어. 연신내 쪽에 저기 하면 은평 있지, 은평 뉴타운이 있었어요. 그 세 개를 발표할 당시에 은평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만든 지역인데, 은평만 빼고 미아리하고 뭐야? 미아리래. 그 기름하고 거기 왕십리 뉴타운은 기존에 있던 재개발 한두 개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싹 밀어서 초고층화시킨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도시, 외곽에 신도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신도시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하겠다 해서 25개 뉴타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행이 되는 과정상 너무 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되고 스탑되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오면서 완전히 망가졌다가 지금 다시 살리려고 그랬더니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 소규모로 그 동네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살리면서 갑시다 해서 재생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이제부터는 재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표현을. 그럼 이제 잘 봐봐요. 그럼 바깥에 외곽에다가 신도시 만들겠다는 얘기야? 안 만들겠다는 얘기야? 안 만들어. 그럼 도심지 내에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제. 그럼 도심지 내에 토지가 나대지가 없으니까 오래된 주택들 있죠. 그래서 한 40년에서 50년 된 노후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택을 만약에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옛날에야 싹 밀어서 아파트 졌는데 지금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있어요? 다시 해제되고 있어요? 재개발구역 지정됐다가 막 해제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해제하게 되면 당신들이 집 알아서 지라 이거예요. 당신들이 집 알아서 져라?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같이 뭉쳐서 건물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협정제도라는 거 도입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규모로 건물 지을 수 있게끔 하려면 재생이라는 걸 좀 키워야겠다 해서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재생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 뉴타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재생으로 갈 거니까 재생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주시면 재생이 뭐야?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죠. 재생, 다시 살린다 이 뜻인데 새로 뉴타운을 만들지 않겠다. 택지개발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택지개발 촉진법도 폐지시켰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딘가 뭐 내가 토지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어떤 산업단지가 있는 거 아니면 건드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농지일 뿐이야 계속.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신도시 만들기 전에 운정지구 신도시 만들려면 여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여기 싹 밀어야 되니까 뭐 줘야 되죠 여기?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2004년도에 평택 강의할 때가 있었거든요. 평택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 종이를 하나 들고 오시는 거야. 그때 대추리에 계신 분인데 2005년인가? 그때 그분이 어깨가 좀 올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가. 종이 하나 갖고 왔는데 어깨가. 교수님. 그러면서 자기 평택에서 지금 현재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게 많이 나온 거냐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42억 써 있더라고요. 42억인데 많이 받은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건 자랑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42억이 이걸 받고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은 50몇 억을 받았다는데 자기가 왜 42억이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협의금액만 써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돼야 했더니 못하더라고요. 시세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못해. 자기도 시세를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땅의 시세도 모르면서 42억 나온 게 많이 나온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시세 확인하려고 그 여기저기 물어봤거든요. 공중개사무소 몇 군데 물어봤더니 다 해봤자 제가 볼 때 15억이 안 됐었어요. 15억이 안 됐는데 40억으로 줬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준 거거든. 근데 그분은 입장에서는 이제 더 받고 싶다 이거지. 왜? 자기 땅이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지금 상업지역 땅은 60억이 넘는데 그럼 42억이면 적게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거야. 근데 그 상업적으로 만든 거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개발 사업자가 만든 거예요? 사업자도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까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남아야 되는데 혼자 다 먹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42억이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되게 많이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보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띠를 두르게 돼 있어요. 더 받으려고. 띠 둘러가지고 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기가. 근데 혹시 2001년, 2011년 2011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시가 어딘지 아세요? 2011년도. 2011년도 땅값 제일 많이 오른 시. 내가 힌트 줄게요. 이응 치읓 기읒이에요. 이응 이거 치울게 이거. 그냥. 연천군이었어요. 연천군. 이응 치읓 기읒이 연천군밖에 없잖아. 인천구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좀 전에. 연천군이었어요. 왜 연천군이었냐면 2011년도에 보상금이 풀렸거든. 보상금이 딱 풀렸는데 이 사람들이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수용을 당했을 때 보상금을 받으면 내가 만약에 옛날에 땅을 10억 주고 샀는데 40억이 보상금이 나왔다. 그럼 나 얼마의 양도 차익이 생긴 거죠? 30억이 생겼잖아요. 그럼 30억에 대해서 나는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여기 딱 목 잡고 오라고 그래. 왜 오라고 그래? 걔가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양도세 15억이 나왔어. 그럼 남는 거는 10억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땅 살려니까 그만큼의 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수용되는 땅에 대체되는 땅을 취득하면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거를 좀 감면해줘요. 그럼 이제 대체 토지 취득하면 되죠. 근데 허가구역에서는 수용된 당시부터 20km 이내까지는 취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아무리 봐도 20km밖에 돌려보다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연천이었던 거야. 그럼 수용 보상금 받은 땅으로 다 어디 갔다 땅 사는 거야? 연천.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지면 땅값이 엄청 올라간 거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이 여기가 수용 보상금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만약 수용당하면 이 사람도 돈을 좀 받았으니까 용돈으로 차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해야 되잖아. 그 남는 돈 가지고는 뭐 하겠어요? 땅 사지. 대체 토지 살 거야. 그러면 얘가 갔을 때 주변에 어느 땅으로 갈 건지 그런 땅들에다 투자해놔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보상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 받은 사람은 어차피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올려도 산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2012년도부터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온 데가 어디로 간 거예요? 세종시로 간 거고 13년, 14년, 15년까지 세종시가 1등이었다가 그 15년도에 대구로 바뀌었고 16년도에 이제 제주도로 바뀐 건데 그 전에 11년도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12년도에 세종시에 올랐던 건 아닌데 근데 11년도에 보상금 풀려서 그래.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이네. 예. 여기 토지보상금이 3조 2천억 원이 지금 현재 풀렸어요. 파주에서 3조 2천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자 수가 2,800명인데 1인당 평균 11억 정도 받았고 수십억 원 자산가가 다수 탄생했는데 최고 보상금 많이 받은 사람이 200억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200억을 받은 사람이 그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당연히 뭐 사야 돼? 대체토지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요 보상금 풀릴 때 마을에 간 사람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 딜러, 두 번째가 이제 보험회사,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에 계신 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뭐예요? 보험회사, 뭐 은행, 뭐 증권사, 자동차 영업사원, 중개업자, 이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90도로 인사해요. 차 사라고. 그래서 옛날에 파주 쪽에 가면 벤츠가 그렇게 많아요. 농사 지는데 트렁크 열면은 농사기 나오는데 그 장화 나오는데 다 차가 벤츠야. 왜? 돈은 생겼는데 어디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가전도 바꾸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 이제 연락처 받으려고 보상금 받은 사람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 현재 2016년도에서 지금 올해는 2000 몇 년이죠? 17년. 그러면 16년도에 토지가 오르다가 17년도에 훅 꺼지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16년, 17년, 18년 비슷하게 갈 건데 16년도에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었냐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지? 제주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주. 2016년도는 1등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그 다음에 부산인데 여기가 전부 다 어느 권역이네? 경상도 쪽이죠. 그래서 제주하고 대구, 부산 쪽이 이제 2등, 3등이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안 나온 데가 있어요. 광역시 중에 안 보이는 시가 하나 보여요. 두 개가 안 보이거든요. 광주는 원래 개발이 안 돼서 항상 나오질 않았었어요. 광주는 거의 부동산에서 불모지, 아무것도 안 나와, 항상. 나와야 될 놈이 안 나왔어요. 인천하고 울산이 안 나왔어. 인천하고 울산이 안 나왔어. 인천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산업 자체가 지금 타격을 좀 입어서 거제도랑 울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제일 많이 탄 데가 구미, 울산, 거제 이런 데야. 예. 전부 다 중공업 있는데, 조선업 있는 데인데 여기서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왜 개발 왜 땅값이 올랐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가 생겼죠? 신공항, 제2국 국제공항 하나 생기고 거기 개발 사업이 많았고 중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었는데 제주도 그리고 세종은 계속 개발을 진행 중이고 인구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2017년도도 요거랑 비슷하게 가겠죠. 그렇다고 중간에 헛 바뀌진 않을 건데 제가 지난주에 발표된 거 봤거든요. 1사분기. 1사분기니까 1월부터 4월달까지 사이에 1등, 2등, 3등, 4등이 나왔어요. 가격 평가 나온 게 1등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1등이 부산이었어.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뒤쪽에. 2등이 평택이었어요. 고덕지구 쪽에. 그러니까 평택은 많이 요즘 들어보셨잖아요. 그다음에 3등이 또 부산, 4등이 경북이었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가 계속적으로 움직인 적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일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까? 인구 늘어나는 지역이야. 그럼 인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늘려고 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딱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제주도 인구 늘어나고 있죠. 제주도 인구 늘어나고 있잖아. 세종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평택은 늘어나고 있죠. 평택 이번에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49만 명이었거든요. 이번 2016년도에 49만 명이야, 그 인원이. 근데 2035 기본계획에서 120만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49만 명에서 몇 명을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120만 명 만들겠대. 세종시가 8만 명이었어요. 세종시 8만 명에서 30만 명 만들겠다고 해서 1등 한 거야. 얼마 늘리겠다고 지금? 20만 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1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다가 2014년도에 한 번 더 바꿔서 50만으로. 그래서 다시 15년도에 또 땅값 1등으로 올라간 건데 인구가 늘어갈 거니까 기존에 있던 농지라든지 뭐 임야 같은 거를 싹 밀어가지고 뭐로 바꿔야 돼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가와 예정용지가 나오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 인구 지금 얼마 잡았어요? 70만이 늘어나는 거죠.
인구 70만이 늘어나면 얘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한 4년 정도, 2년에서 3년 사이에는 맨날 1등이 누구로 나오겠네? 평택이야. 기분이 나빠요? 내가 옛날 기분 나쁜 이유가 제가 원래 10년 전에 땅 투자한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파주하고 평택 쪽에 막 고민했어요. 그때 지난주에 그랬나? 제가 파주 들어갔다고? 제가 10년 전에 파주 땅을 샀어요. 그때 평택 땅을 샀어야 되는데 전 통일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통일될 거라고 생각하고 파주 쪽 들어가서 그 문산하고 해일이 쪽에 이제 토지 막 이제 좀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샀는데 그때 평택 샀으면 지금 제가 볼 때 한 12배, 15배? 그 정도는 올랐을 거야. 1억이면 12억이 된 거고 10억이면 120억 된 거잖아. 근데 그게 다시 한번 돌아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택 말고 또 인구 늘리려고 하는 데가 또 어디죠? 새만금 쪽이야. 새만금이 78만 명으로 이제 개발 계획 잡아놨어요. 새만금은 기존에 있던 그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새로 땅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땅을 만들면서 거기다 인구를 산업 인구까지 포함해 78만 명 보고 있어. 그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시는 이제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지금 계속 입주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평택이야. 그 다음에 어디에? 새만금이야. 근데 이 오른쪽 라인에는 별로 없죠. 예. 오른쪽 라인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산업이 전체가 중공업은 많이 죽었고 조선업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어디로 이제 옮기고 있는 거네? 그렇죠. 서해안 쪽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이 지금 현재 국토종합계획상 뭐로 돼 있냐면 신산업벨트라고 해서 골드벨트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돈 되는 산업은 다 어디로 보내라?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서해안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교력하라는 게 중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사드 때문에 문제가 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해결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다시 또 탄력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볼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17년에 개발하게 되면 아까 뭐 풀린다고 그랬지 아까? 보상금 풀린다고 그랬죠. 보상금 풀리는 지역이 지금 19조 원이 풀릴 건데 19조 원이 그럼 어디다 풀릴 거냐? 19조 원이 풀리는 게 그동안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풀리는 해가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보상금이 풀렸다. 그럼 이제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어디로 갈 거냐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 그 사람들이 대체되는 땅을 살 거니까 나는 미리 사놨다가 그걸 그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제 말 이해되시는 거죠? 어느 지역을 땅을 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런 게 있으면 내가 이쪽에 관심을 좀 갖고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보는 그런 거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2010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인데 지금 현재 최근에 제일 많이 한 게 12년도인데 그 이후에는 뭐 다 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17조면 꽤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산업단지 들어가거든요. 산업단지 들어가는 바람에 보상금이 많이 풀려서 87개 정도 사업지구가 풀려요. 그래서 17조 정도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쪽을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수도권 보시면 봐요. 수서역세권 지역 있죠. 공공주택지구 거기 싹 밀어버려서 아파트 지려고 보상은 풀리는 거고 그리고 제 판교 테크노밸리 단지니까 여기 성남 쪽이죠. 네. 성남 쪽이고 그리고 과천이 과천은 지금 강남 수준이지 거의. 그래서 과천 주한 뉴스테이드 36곳이 풀리는 곳이고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 경남에 부산 있죠. 부산 가면 그 반여동이라고 해서 제2센텀 지구라고 해서 거기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을 싹 산 임야 섞여 있는 거 싹 밀어버리거든요. 그거 밀어가지고 가는데 여기 김해 쪽에 그 첨단 산업단지 하나 들어가고 부산에 진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명지지구 아시죠? 명지지구라고 부산에 맨날 서해 쪽에 있어요. 그쪽에 이제 예비지대 같은 거 개발 사업 들어가면서 보상을 풀리는 곳이 여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수도권, 경남, 경북, 대주, 세종인데 아무리 봐도 어디가 없죠? 인천 없죠 지금. 울산 없잖아. 그래서 개발 계획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땅값도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6년 있던 게 17년 넘어오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죠. 비슷한 수준으로 가되 어디가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있을 건데 여기저기 이제 보상금이 풀리면 이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아파트로 가겠어요? 땅 갖고 땅으로 가겠지. 토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19조 풀리는 거가 우리 수도권에서 풀리는 거 아까 말했던 게 9조 정도가 풀려. 9조. 아까 파주에 풀린 게 3조였었잖아요. 3조 풀리면서 그 주변에 땅값 다 올려가지고 전국 1등 만드는 게 연천이었는데 그럼 저 9조가 풀리는 게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그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해가지고 산업단지 2구역을 올해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랑 과천 쪽이랑 LH가 지금 하반기에 보상 착수하는 게 총 36곳이니까 우리는 수도권 쪽 보려면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고 나머지 이제 지방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개발 인접 지역의 농업 진흥적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를 활성화해서 수익형 부동산이 또는 아파트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뭐냐면 여기저기 자 수용 보상금이 풀려. 수용이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 이제 집을 사야 되니까 이제 아파트를 보통 가겠죠. 저는 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금액을 크게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적게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거의 다 작은 평형만 하잖아요. 요즘에 제일 분양 많이 되는 평형이 몇 평형대예요? 15평에서 18평. 이때가 분양 평형이 제일 잘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억 받고 나와가지고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20억짜리 받고 나와가지고 15평짜리 안 들어가지. 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큰 평형을 또 찾을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지는 거 보면 큰 평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큰 평형의 수요자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럼 큰 평형에 대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쪽 수용되는 부상지역 주변의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대체되는 땅을 사려면 뭘 살 수밖에 없죠? 농지 살 거란 말이에요. 임야는 살기가 좀 힘든 게 임야는 땅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사요. 이제 보상이 풀리는 지역의 농지인데 농사만 짓는 땅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땅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농지 있죠. 그런 땅으로 몰릴 확률이 높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혹시 절대농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절대농지. 상대농지도 들어보셨죠? 절대농지가 무슨 뜻이지? 농사만 지어라고. 상대농지는? 상대농지는 농사를 짓되 다른 것도 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게 96년도에 없어진 말이에요. 이게. 네, 없어지고 절대농지가 뭐로 바뀌었냐면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리고 절대농지라는 말이 아닌 상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그래요. 농업진흥지역이 풀리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런 지역으로 아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도표인데 어느 지역이 땅값이 제일 많이 올라왔었냐 해서 제가 2010년도에 확인하려고 13년도부터 쭉 된 거 봤는데 여기 보시면 땅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 어딨어? 이게 14년도 자료인 거 알 거예요? 어디에 있나 지금? 세종시라고 보이세요? 네. 도담에 경남에 어디에? 거제가 한참 떴었거든. 거제 한참 떴다가 지금 거제도에 옛날에 그 강아지도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는데 지금 개가 뼈다귀도 못 물고 다닌대. 사람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거제는 지금 찬스거든요.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 겪어보았기 때문에 IMF 때 그 당시에 부동산 산 사람들이 다 돈 벌었잖아요. 2000 몇 년? 그게 1997년. 7년에서 99년 사이. 여기 IMF 시기잖아요. 이때 부동산 산 사람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또 뭐 왔지? 서프라임 모기지 왔었죠? 그래서 이때 8년, 9년도에 싸게 떨어진 거 산 사람들이 다 본 거잖아요. 올해 2000 몇 년이죠? 17년이야. 10년 주기설이잖아요. 그럼 18년이나 17년에 한 번도 부동산 위기가 올 거 아니에요? 이미 지방은 온 곳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기 흐름을 탄다는 것은 맞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10년이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2018년하고 17년도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부동산 투자할 시기가 왔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가 제가 그때 거제도 갈 때 부산에서 갈 때 배 타고 갔었거든요. 배 타고 갔었는데 배 안 타고 가면은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갔어요.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부산 3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 가덕도라고 있거든요. 가덕도에 있는데 요 도로를 이제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서 지금 현재 3시간 걸리던 게 50분, 1시간으로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거제도는 이제 완전히 뭐예요? 부산에서 50분 거리니까 부산에서 좀 외곽 쪽, 서쪽에서 갈 때는 40분, 30분이면 가요, 이제. 그럼 부산이야, 이제 거제도는. 근데 여기 지역에 땅값 오른 거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이제 가덕도라는 섬이야. 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턴을 만든 거죠, 이렇게. 다리 하나 만들면서 이쪽에 있는 땅값이 혹시 아파트가 10억짜리가 20억 된 거 보신 적 있어요? 아파트 10억짜리가 20억. 저 못 봤어요. 1억짜리가 2억 되는 건 봤지. 근데 아파트 20억짜리가 40억이 된다거나 이런 건 못 봤어요. 근데 땅이 10배 올라가는 건 보셨어요? 봤죠? 100배 올라가는 것도 봤어. 이런 데가 100배야. 거제도 같은 경우가. 거제도가 여기 요거 대교예요. 거가 대교. 그래서 거제도에서 만난 주민이
거가대교 인근의 관광객을 위해서 펜션 부지가 그 한 평, 즉 3.3제곱미터당 10,000원도 안 됐었는데 지금 100만 원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안 됐던 게 100만 원이면 100배가 늘어난 거잖아. 예. 그래서 땅값이 100만 원 웃도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그러면서 요 주변에 고급 여기 봐, 여기 봐. 돈 많이 나오면 일단 뭐부터 사요? 외제차부터 사지. 예. 그러니까 트렁크에서 납기내고 있다고. 예. 그래서 요게 저 거가대고 생기면서 이쪽에 이제 펜션 부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땅이 뭐 100만 원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그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봤던 사진에다가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 한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 한 건데 이제부터 요거 오늘 딱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땅을 보면 그래도 두 가지는 내가 명확하게 이건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 잡아요. 자, 이게 지목이는 전이고 지목이 대고 지목이 전이고 지목이 대야. 자, 딱 봤을 때 여기가 도로예요. 몇 미터 도로네? 4m. 자, 4m 도로입니다. 자, 내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거예요. 난 전원주택을 지금 지려고 하는데 땅이 4개가 나왔어. 4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땅이 있을 거고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 일단. 제가 우유부단한 사람은 부동산 못 한댔죠. 얘 버려. 그 다음에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A, B, C, D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면적은 다 200제곱미터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약간 상이한데 용도 지역이 전부 다 일종 일반 주거로 돼 있어요. 요게 뭐냐, 요 개념부터 아셔야 돼. 용도 지역 개념이 안 들어있으면 땅은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뭐냐,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지정되면 무조건 4층 이하로만 지어야 되고요. 건물을 지을 때도 단독주택, 공동택은 다 되는데 아파트면 안 돼요. 허용이 되는 게. 그리고 내가 땅이 100평 있으면 최대로 질 수 있는 게 60평이야. 법에서 이제 건폐율을 60%로 해놨어요. 건폐율 얼마로? 60%. 용적률은 250인데 지자체에서 거의 200%로 해놨습니다. 그럼 내가 땅을 100평 사면 최대 60평 져가지고 3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근데 지금 몇 제곱미터래요? 200제곱미터면 몇 평이지? 60평이죠. 그럼 60평에 60%면 66에 36이니까 36평짜리 3층 짓고 옥탑 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얘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다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할게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다 20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200제곱미터면 60평입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1제곱미터가 0.3025평이라 200에다가 0.3025로 곱하면 돼요. 곱하면 60평이 나와요. 그럼 이 60평 땅에 건폐율을 얼마로 해놨나요, 지금? 60%. 내가 아무리 많이 줘봐야 66에 36. 36평 정도밖에 못 올려요, 이 땅에. 36평. 그죠? 근데 용적률이 200%거든요. 대지에 2배 쌀 수 있어요. 대지가 몇 평이지, 지금? 60평이면 6, 20이니까 120평 쌀 수 있는 거죠? 여기다 120평 쌀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0평. 그럼 내가 36짜리를 3개를 지면 몇 평이에요, 지금? 3개 지면은 3, 3은 90에다가 16이잖아요. 그럼 106평이죠? 106평이니까 조금 더 짓겠네. 여기 12평 더 짓겠지, 이렇게. 이런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에 옥탑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택을 질 수 있는 땅인데, 그럼 A, B, C, D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나는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냐 할 때 A, B, C, D 중에서 A는 마음에 드세요? C가 되나? C. 그렇죠. 일단 이거 해볼게요. C하고 B는 좀 괜찮아. C하고 B는 좀 괜찮죠? 근데 D하고 A는 버려야죠. 버려야 되는 이유는? 건물을 못 짓죠. 네. 건물을 못 짓는 이유는? 도로가 없으니까. 대지하고 도로 관계에 위반해서 맹지라고 했죠, 제가 전에. 그러니까 얘는 일단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버리셔야 되는 거야. 얘도 버려요. 버렸을 때 이제 B하고 C 중에 가격이 약간 상이할 거예요. 어디가 조금 더 비싸겠지, 당연히. 대지가 비싸요. 그죠? 대지가 좀 더 비싸겠죠. 대지가 좀 더 비싸. 그럼 내가 넣어볼게요. 자, 가격 넣었어요. 자, 가격 넣었습니다. 자, B는 4억이고, B는 4억. C는 4억 8천. 얼마 차이 나네요? 2천만 원의 갭이 차이가 난 거야. 왜 2천만 원이 비싸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용도 지역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고, 위치도 거의 비슷하지만, 요게 지금 현재 지목이 뭐로 돼 있어서? 전으로 돼 있어서 지금 싼 거예요. 그럼 전을 뭘로 바꾸면? 대로 바꾸는데 얼마가 든다는 뜻이야? 2천만 원이 든다는 뜻이죠. 2천만 원이 들까? 2천만 원보다 좀 적을까? 적겠죠. 걔가 프리미엄 먹으려고 올려놨을 거 아니야.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은 대로 만든 사람이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보다 적게 드니까 그 부분을 지가 일단 먹겠다 그게 아닙니까? 그럼 일단 대로 바꾸려면 아까 농지를 농지외로 쓰겠다. 이걸 우리 농지 전용이라고 그래요. 농지 전용하려면 농지보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의 몇 프로? 30%대래요. 여기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뭐냐면 혹시 개별 공시가란 말을 들어봤죠? 표준지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공시지가 들어봤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세금을 낸다거나 보상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너 지금 현재 재산이 이만큼이니까 얼마 내야 하려는데 어떤 사람은 10,000평 있고 어떤 사람은 1,000평 있어.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10,000평 있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 1,000평 있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 10,000평 있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죠. 근데 10,000평 있는 사람은 임야 갖고 있었고 1,000평 있는 사람은 상업적 갖고 있었어. 누가 더 내야 돼? 상업적이 1,000평이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이용하는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니까 세금을 기준으로 잡으려면 토지마다 개별적으로 공시가를 정해놔야겠다 해서 만든 게 개별 공시가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거고 그걸 가지고 세금을 떼려고 4월달 말까지 개별 공시가를 다 산정하는 건데 얘가 1만 원이 나왔다 그럴게요. 자, 1만 원이 나왔어. 자,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자,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에 얼마 때린댔어요? 30%. 30%에 자, 1만 원에 30%면 3,000원이죠. 3,000원. 뭐 어렵지도 않아요. 3,000원, 3,000원. 1제곱미터에 얼마 내란 얘기? 3,000원. 그럼 200제곱미터면 자, 1제곱미터 3,000원입니다. 10제곱미터면 10제곱미터면 3만 원. 100제곱미터면 30만 원. 200제곱미터면 60만 원이야.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만 내면 되나 이거. 60만 원 더 내면 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인허가 빌 때 뭐 예를 들어서 인지세, 증지세는 점심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저거예요. 그럼 60만 원 더 내고 60만 원 더 내고 그러면 내가 얼마 싸게 사는 거야? 1,940만 원 싸게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지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더 높아야 돼요. 도로면보다 대지면이 높아야 되는데 높아야 되는 이유는 건물을 지어야 되죠. 건물 짓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고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면보다 높게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농지가 도로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 낮다 보니까 성토 작업을 해야 돼요. 어디선가 흙을 갖다가 덮어야 되는 그 비용이 있는데 그게 그 15톤 트럭 한 대분이 5만 원 정도 돼요. 몇 대를 갖다 놓을 거냐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 플러스 알파에서 200제곱미터면요. 200제곱미터면 여기 1m 정도 들어가 있다. 1m 정도 들어가 있으면 200루베라고 하거든요. 200루베. 예, 200세제곱미터, 입방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200제곱미터인데 보통 10루베 정도가 차한대 분량이에요. 10루베 정도가. 그럼 몇 대, 한 대가 10루베면 20대 있으면 되죠. 20대. 20대면 5만 원이에요. 한 대당. 5, 20이니까 얼마?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160만 원 드는 거네. 그럼 이제 나는 1,840만 원 사이 사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들어간 어떤 점심값도 주고 내가 스트레스 받았잖아. 인허가 받는다고. 그 정도는 더 받아야죠. 근데 이거를 현재 4억에 내놨을 때인데 이걸 5억에 내놔도 이거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목이 되고 전이면 그냥 얘가 되니까 비싸다고 그러면 그래 건물 질 수 있으니까 해서 일반인들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계산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 한번 해보는 걸 좀 봐두면 이 사람이 이만큼이나 올려서 혼자서 1,900만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임장을 갔는데 이 옆에 얘가 도로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아져 있어. 그건 성토비도 안 들어가죠. 성토비도 안 들어 6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근데 농지보존 부담금을 납부할 때 농지전용 허가가 난다는 전제하에 갔는데 잘 봐요. 얘가 대로 됐는데 얘가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 이쪽에 온통 농지라서 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얘가 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가 안 바뀔 일이 없죠. 용도적도 똑같고 하는데 얘가 왜 얘만 안 바뀌겠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날지 안 날지는 관청에 문의하면 되겠지만 그 전에 주변 땅 보고 개발이 좀 됐어? 내 땅만 안 될 일은 없을 거야. 어떤 규제가 다른 게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념 알아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 보여줄 테니까 심심하면 중간에 사진 찍어서 보셔도 돼요. 사진 찍는 거 갖고 뭘 안 할 테니까 찍어도 돼. 저는 찍지 마시고 얘를 찍으셔야 돼.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오십시오.